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나긴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 첫 번째 맞는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 왠지 금요일은 설레는데요. 자, 금요일에는 뭘 해야 됩니까? 금요일에는 당연히 이 방송을 청취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네. 금요일에 필수 코스 선상클럽을 보시고 난 다음에 뭐 불금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여행을 갔다 오시든지 뭐 휴일을 보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만 즐거운 휴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저희 선상클럽으로 같이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품격 종목 상담 프로그램 사기 전에 상담받고 하기 전에 상담하는 선상클럽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시장이 반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어제 말씀드렸죠. 빠졌을 때 사야지만 그래야지 수익이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나타나는 와중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단기 차익 실현이 가능하시겠다, 그죠? 그러면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시세가 분출될 때는 또다시 팔 수 있는 가격 자리를 짚어보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가장 어리석은 짓은 이렇게 또 시세 분출될 때 사는 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황민웅 멘토님. 네. 코스피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쉬어갔던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 모처럼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0.09% 상승한 2092.91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쪽에서 과연 매수하고 있는 그 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주체, 참 개인들이 지금 1,354억 원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개인들은 매수 주체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매수 주체가 없는 가운데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현재 매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쪽에서 789억 원 매도고요. 외국인들은 536억 원 정도의 지금 매도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필요한 건 바로 이제 선물 쪽이겠죠.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하지만 지수가 올라간다. 결국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매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물 쪽에서의 지수 반등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현재 0.38% 정도 지금 하락한 138만 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하고 SK하이닉스는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 그동안 뭐 시장 방어주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 0.2% 정도대 지금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현재 20만 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자, 그리고 포스코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0.3%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삼성생명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좋았었는데 0.9% 정도대 지금 약세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죠. 0.23% 정도의 약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아차가 소폭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 미만이지만 0.3%대의 오늘 강세 분위기. SK텔레콤이 오늘 좀 약세입니다. 그동안 통신주들 저가 상품이 KT 쪽에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통신업체들에 대한 과열 경쟁 우려감이 결국은 통신업체들 전반적으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 1.7%대 하락, 그리고 네이버가 0.8%대 상승 중, 그리고 오랜만에 또 삼성 SDS가 3%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삼성 SDS의 반등은요, 지금 결국은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사주 매입을 이제 장 내에 매수를 했다라는 대표 이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데, 사실 그만큼의 어떤 재료가 지수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기에는 사실 어려운 그런 어떤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 SDS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따라붙을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일모직은 1.4% 정도대의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종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그동안 이제 눌렸던 그 흐름 자체를 좀 돌려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반등에 대해서 너무 환호할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기 바로 약 이틀 전에는 ADP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었죠. 이게 선행하는 지표로서 이제 판단을 하지만 결국은 ADP 고용보고서가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보고서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그 수치 자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P 고용보고서의 그 쇼크가 결국은 이번에 노동부에서 발표가 되는 고용보고서와 일치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그 고용보고서의 그 발표 자체가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질 수 있을 만한 재료이니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예측을 하면서 투자에 임하시기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오늘 반등 자체도 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한 차례 좀 쉬어가면서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나가는 그런 장으로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 바로 그 알리바바인가요? 알리바바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죠. 매출이 크게 성장이 되었다. 그래서 40% 매출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글로벌적인 부분을 봤을 때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중국의 소비 확대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쪽에서 이루어지던 결제 시스템, 결제들이 지금 온라인 쪽으로 넘어오면서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표와는 조금 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맞겠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글로벌적인 증시 자체에 정상적인 궤도 안에서 놓여 있는 상태로 상당한 경기 회복에 대한 사이클이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결국엔 이 유동성 자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봤을 때 지금은 경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증시의 모멘텀으로 다시 한 번 더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인데요. 677.98포인트 나타나면서 4.9포인트가 한 번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0.7%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수급적인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74억 원의 매수세, 기관이 65억 원의 매수세, 외국인이 139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외국인의 이런 플레이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맞습니다. 제가 외국인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매수에 대한 부분을 12시경부터 가담을 하고 난 다음 오늘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차익 매물을 뱉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좀 더 증시는 쉽게 보일 수 있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오늘 2.3%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오늘 1.5%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0.2%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컴투스가 1.3%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가 3.6%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특징 종목군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일단 파라다이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가 오늘 25,850원, 300원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실적에 바닥론이 확산되며 상승하고 있다는 분위기겠죠. 자, 파라다이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바닥권역에서 투매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죠? 그래서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군인데, 자, 이 자리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바닥권을 끼고 오늘 뉴스를 보시면 어때요? 자, 오늘 상당히 좋은 뉴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가속화 전망,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신한, 하나, 저가 매수 시기다.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신한투자가 사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대투도 사는 일은 없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연 이 뉴스를 믿고 들어가야 될까? 지금 상태로는 신용에 대한 물량도 끼어 있는 상태겠죠.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는 거시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의 가격 권력은 저가 권력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자, 내추럴 엔도텍이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점 하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제가 특징 종목으로 내추럴 엔도텍을 준비한 이유는 이렇게 하한가를 갈 때는 또다시 모든 방송이나 모든 경제방송에서는 또다시 소외가 된다는 거죠. 자, 내추럴 엔도텍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참 이게 씁쓸합니다. 맞죠? 오늘도 점 하한가를 가는 모습이고 우리가 사실 이날까지 4월 28일 날 반등이 나왔을 때까지는 전 방송사에서 서울경제에서는 방송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방송사에서 내추럴 엔도텍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추천하는 전문가까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되면 이거는 모든 기억에서 다 잊혀졌다는 거죠. 여길 추천했던 전문가도 누군지 모르겠고, 맞죠? 그리고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는 노출도 되지 않고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져있고, 그러면 누구와 이 손실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손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추럴 엔도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 하한가를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상장되기 전 주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상장된 때 주가가 얼마냐면요. 22,000 얼마입니까? 22,224원 상장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공모를 받은 가격대가 제가 알기로는 18,000원, 17,000원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의 하한가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그래도 이만한 각이 아닌 조금 완만한 각으로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추가 매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점 하한가는 조금씩 풀릴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이 과정을 모색을 해야 될까, 이 다음에 방향을 어떻게 모색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군을 혹시나 들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상당히 힘드신 분들, 방송에서 확인하고 싶은데 모든 방송에서 이 종목 상담에서도 이 내추럴 엔도텍을 타 방송사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부터는 좀 더 완만한 경사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리며, 지금 굳이 또 점 하한가에 박혔는데 팔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각적인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내려올 때를 좀 더 살펴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말감을 조금 하겠고요. 전체적인 종목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가볍게 움직입니다. 야, 정말 뭐 아령으로 치면 뭐 2kg짜리 같아요. 뭐 그냥 막 손가락으로 들 수 있는 그 정도 무게인데,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면 지금 방향성이 부재한 상태겠죠. 하지만 코스닥은 정말 힘에 의한 부분, 바로 돈에 의한 부분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코스닥이다. 바로 외국인에 의한 돈이 지금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는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원래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투자적인 법칙 자체를 꼭 세워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드릴 텐데요. 전화는 02-3153-2611 둘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황민 대표님. 자, 오늘 시장은 그동안 하락폭을 만회시키는 그런 시장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절대 흥분은 금물입니다.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 가담에 동참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오늘 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지켜보면서 가자. 네, 이렇게 여유를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금요일입니다. 또 주말에 다우증시에서는 또 고용지표 발표가 있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아직까지도 방향성 자체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도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금도 조금은 들고 가시고 대신에 지금부터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먼저 받아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원익 IPS 매도해도 될까요? 531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보유하세요. 자, 입이 좀 꼬였습니다. 자, 물 마시고 싶어요, 여러분. 자, 원익 IPS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원익 IPS가 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만큼 코스닥이 빠지고 흔들고 막 뒤돌려차기도 하고 맞죠. 앞돌려차기도 하고 할 때도 어제 12%의 강세를 나타냈던 종목이 원익 IPS입니다. 자, 원익 IPS를 제가 공략을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상당히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딱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짜리를 말씀드렸나요? 요 자리 있죠. 11,500원. 11,500원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물량이 빠져나가는 영역이 보였다, 그죠? 투매가 또 나타나고. 그러고 난 다음 이 자리를 어떻게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돌파를 해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사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자리에서는 언제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하지만 자,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요?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이거는 뭘까요? 5월 6일 날 시장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날이었죠. 11,200원이 저가예요, 여러분. 11,500원에 사서 11,200원까지 빠졌는데 이상로 전문가 말이 틀렸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11,200원 빠졌는데 당연히 이런 상승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면 거짓과 참이 뭔지를 아신다 말씀드렸죠. 자, 결국에는 주가가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여기서 끝날까? 자, 어제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평택 공장 반도체에 대한 그 시공식이 있었죠. 자,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삼성은 말 그대로 세계적인 인류 회사입니다. 인류 기업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쉬운 투자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획을 잡고 투자를 합니다. 삼성 같은 기업은 향후 10년에 대한 생각을 하고 50년에 대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공장, 과연 D램에 대한 반도체를 공장을 세웠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루어갈 수 있는 만약에 그 반도체 장비 업종으로 친다면 지금까지 뭐 낸드 플래시 그리고 3D 쪽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신기술적인 부분 라이징 스타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 시장에서 머물러 있는 기업이고 이런 원익 IPS 같은 기업은 캐시카우와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라이징 스타에 대한 장비를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신고가는 간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어제 평택 공장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눈여겨보실 수 있는 부분은 삼성 관련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같은 시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상당히 미흡한 시장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다. 지금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스냅드래곤보다 엑시노스 프로세서가 더 좋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삼성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지금부터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원익 IPS 주가장의 지금 추가적인 상승도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더 홀딩하시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손절 가격은 그러면 정해져 있죠. 어떤 가격입니까? 앞에 있던 이 자리가 손절 가격이 되죠. 왜냐하면 이 자리까지 내렸다고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누군가는 잡아줬기 때문에 올라왔다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자리를 잡아줬던 애들 11,200원이 우리의 손절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매수가가 11,500원이었을 때 지금은 벌써 12%의 수익이 나 있는 상태죠. 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면 자, 앞에 있던 요 고점이죠. 13,800원이 1차적인
다시 한 번 더 저항권이 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에서 절반 정도의 이익 실현을 털어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신고가까지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 보면 어때요? 이 14,800원이 죽였다고 올리는 거죠. 그럼 앞에 있던 가격 공가는 얼마입니까? 18,100원입니다. 자, 이 주가가 여기까지 안 갈까요? 1분기가 제일 비수기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신에 1차적인 목표가는 13,800원에서 14,000원 꼭 기억을 하시고 그때까지는 홀딩 의견 그리고 손절가는 11,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에이블 CNC. 자, 매도해도 될까요? 269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놉니다. 지금은 매도하지 마세요. 자, 지금 에이블 CNC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매수가가 32,500원인데 현재 가격대 대비했을 때는 손실입니다. 분명히.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단기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피로감이 좀 쌓여있는 그런 과정 안에서 주가가 또 시장 자체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또 이제 밀려 내려왔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였죠. 대표적인 기업 중에서는 이제 에이블 CNC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종목이 바로 에이블 CNC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이제 미샤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런데 에이블 CNC를 보기 전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흐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엔화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또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엔화 가치가 지금 하락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해외 쪽에서의 중국 쪽에서의 방문객이 일본 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화장품 쪽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원엔 환율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이제 원엔 환율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 더 가중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일본 쪽에서 아무리 엔화가 지금 싸다고 해도 일본 쪽으로 과연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지금 일본에 여행할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방사능에 대한 그런 유출 문제. 이게 결국은 이제 원전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결국 방사능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결국은 우리가 돈을 주고 가는데 굳이 그렇게 리스크를 지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일본 쪽에 대한 그런 국내 쪽보다는 일본 쪽에 대한 여행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는 입장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이번에 주가 하락 이유 자체가 바로 엔저에 대한 그 영향 때문에 바로 지금 화장품들이 밀렸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한 가지 일본에 대한 수요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바로 어제였죠. 중국 업체인 알리바바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상호 멘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대한 구매 수요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따라서 화장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 쪽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증가하지만 온라인 쪽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쪽에서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직거래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결국은 국내 쪽에 만약에 일본 쪽에 대한 여행 수요가 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결국은 한국 화장품을 또 수요를 한다라는 건 꼭 여러분께서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에이블 CNC는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지만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보유 말씀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35,000원 정도 자리를 말씀드리겠지만 역시 화장품 업체의 경우에는 결국은 중국 쪽에 대한 어떤 거대 수요가 몰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35,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인성정보 매도해도 될까요? 625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팔지 마세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을 조금 자주 보시는 분 같아요. 매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명확하게 지금 조금 나오는 과정인데 하지만 지금 이분이 이제 실수를 했던 부분이
이게 전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 인성정보를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놓고 이분이 이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리 자체를 돌파하는 것을 보고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이 지지권력과 돌파권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자,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장 자체가 빠집니다. 그러면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잖아요. 우리는 한정된 금액으로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하지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이런 주포들은 거기에 대해 한정된 금액으로 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빠질 때는 왜 우리가 생각했는 것보다 더 많이 빠지는지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도 싸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필수적으로 올리는 타이밍에서는 그때는 벌써 사고 들어오기 때문에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대신에 뺄 때는 언제까지 빠질지 모른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가 원익 IPS도 그래서 올라갈 때 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자, 그런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도 자, 가격권역을 보시면 이 5,100원대가 맞아요. 5,100원대가 맞는 가격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미 이 가격권역에서 보세요. 참 이게 주가가 참 웃긴 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봐요.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내려갈 때 주가가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갑자기 이렇게 튀죠. 응? 그러면 여기까지 왔던 물량은 뭐예요? 이건 지금 뭡니까? 투매에 대한 물량. 지금은 매도에 대한 물량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옆으로 횡보를 하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줄어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밑으로 빠지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자, 1차적인 투매가 발생을 하고 이 가격권역에서 2차적인 투매가 또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네? 눈치를 보다 여기서 그냥 올려도 되는데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 매집을 위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가상으로 밑으로 내릴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주가들은 또다시 한 번 더 올라갈 때는 또 크게 급등을 합니다. 왜냐? 매집이 또 제대로 되었죠. 두 번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앞서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 이 과정에서도 자, 1차적인 봐요. 여기서도 내려올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때도 거래량 갑자기 늘어납니다. 맞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릴 때 거래량 붙었는데 내릴 때 이 가격권역이 깨지면서 거래량이 또다시 늘어나요. 2차적인 투매가 또 발생하는 가격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 올릴 때도 주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범위 안에 놓여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적인 투매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릴 때는 또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하시면서 지금 자리에서 파는 자리가 아니고 올라가는 타이밍을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빠질 만큼 빠졌고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나타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 5,900원, 6,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혹시나 이 자리가 무너져서 내려온다면 언제까지 내려올 수 있냐면 자, 4,600원을 기억하세요. 4,600원대가 손절가고요. 그 가격대가 깨지지 않으면 홀딩 하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또다시 인성정보까지 마무리했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전력. 자, 우리가 매월 돈을 내고 있죠. 매수해도 될까요? 409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이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다들 알고 있는 기업일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력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전기의 거의 대부분을 또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한국전력이겠죠. 자, 오늘 0.4% 정도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4월 달에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타다가, 최근에 시장도 좀 꺾이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도, 경기 또 방어주적인 성향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양호한 흐름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자, 한국전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코멘트는요. 일단 중요한 건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진입하는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겨울철보다는 여름철 날씨가 더워지는 그 시점에서는 당연히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게 되죠. 에어컨이라든지 또 냉장고
또는 이제 그 밖에 이제 더 다른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력이 가장 뭐 수요가 증가하는 그 시기인 만큼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한 차례 성장하는 그 단계가 바로 여름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이미 너무 덥습니다. 그죠? 이미 더운 상황 속에서 에어컨을 벌써 가동시키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만큼 날씨가 빨리 더워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한국전력 쪽에서 실적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여기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지금 실질적인 측면과 지금 계열적인 그 성수기에 진입한다는 이 효과 자체로 본다고 해도 현재 자리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전에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 아니고 이제 ABC였죠. 화장품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엔저에 대한 부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저가 결국은 뭐 국내 업체들한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엔저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이렇게 약세 기조로 갔을 때 수혜받는 그 업종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엔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결국 전반적으로 한국전력에 대한 부채 규모가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좋았던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역시 엔화에 대한 어떤 이제 부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또 꼽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한진, 해운 뭐 이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뭐 엔저에 대한 뭐 관련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여름철 성수기에 또 진입하는 효과까지 고려해 본다면 한국전력은 현재 구간대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으로 접근하신다면 좋은 결과 또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5만 원 말씀드리고요. 단기 목표가 5만 원 돌파하게 되면 그 이상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좋은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그 엔화 부채 한국전력 있는데 그런 건 어디서 확인합니까?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일시적으로 이제 상식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네. 확인하실 때는 사실 좀 어느 정도의 검색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 이제 그 기업의 구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기업이 어느 쪽에서 수입이나 수입 부분이 수입이 좀 많구나 그런 이제 수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의 내부적인 재무제표들도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또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엔화에 대한 부분이 내려갈 때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구나라고 그냥 평이하게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 내부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이제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엔화적인 부채 자체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갚아 나갈 때도 상당히 쉽게 갚아 나갈 수 있겠죠. 이자를 거의 뭐 내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부분이니까 뭐 엔화 부채가 또 많은 기업도 한 가지 또 소개시켜 주실 기업 없습니까?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은 한국전력도 말씀드렸고 철강주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이제 네.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엔화 부채가 좀 많은 기업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철강주도 뭐 약간의 지금 반등이 그러면 조금 엔화 부채적인 부분도 물론 관련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업황이 지금 바닥 국면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수혜도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맞습니다. 자, 사실 이런 부분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 전문가들입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부분은 강연회 때도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그때도 꼭 참석하셔서 좋은 소식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전화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상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여기요. 안양입니다. 안양이시고요. 네. 자,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까? 크루셀텍을 10%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예. 추가 매수가 언제쯤 해야 될까 궁금하고요. 예. 왜 못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 단기를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예. 언제 사셨어요? 한 3월 한 20일, 25일 뭐 그때쯤 산 것 같아요. 3월 달에요? 네, 10%만 사고서는 예. 언제 상황 봐서 추가 매수하려고 한꺼번에 저는 다 사는 성격이 아니어서 예. 10%만 사놨는데 한 20%를 더 사고 싶은데 언제 사야 될까 궁금해서요. 예, 그래요. 네. 이게 참 주가가 빨리 안 움직인다, 그죠? 네. 그래, 너무해. 예. 지금 12,000원이시라고요? 예.
예, 12,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고. 자, 일단은 저의 의견은, 네. 팔지 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 이 크루셜텍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네. 자, 어머니, 예전에 우리가 이제 크루셜텍은 이제 뭐예요? 지문인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 실제로 사무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꼭 찍어서 이제 들어가고 합니다. 맞죠? 네. 그때는 효용 가치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만약에 설치를 했다. 그러면 집이 뭐 4인, 5인 가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문인식 시스템은 몇 개가 있으면 돼요? 한 개만 있으면 되죠. 네. 네, 대문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무실에도 한 회사에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납품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획기적인 부분으로 변했던 게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 애플이라든지 삼성의 스마트폰을 보면 네. 자, 지문 인식이 됩니다. 그것도 예전처럼 이렇게 눌러서 꾹 눌러서 이렇게 지문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훑으면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한 대당 지문인식이 한 개씩 들어간다면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지문인식 솔루션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의 업황상 지금은 실적적인 변화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주가는 무조건 우상향 방향으로 가긴 갑니다.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적인 부분을 접근을 조금 잘못하신 케이스인데요. 예.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요때 사셨을 거예요. 이제 돌파가 나오는 과정이었고 옆으로 딱 보니까 이제 지지가 바닥 가니까 야, 이거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맞죠?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대로 물을 먹었어요. 네. 자, 그리고 주가는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자, 예. 쉽습니다. 상당히 쉬운 패턴이에요. 제가 요거 저번 주 월요일 날 그 종목 세일즈 시간에 오후 2시 하는 방송이에요. 추천을 하면서 제가 이 종목 추천했어요. 그때 제가 매수가를 얼마나 말씀드렸냐면 11,300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 그 방송을 나왔을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요 자리를 추천을 드렸던 이유, 그리고 오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예. 얘들이 지금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를 분출하지도 못했어요. 왜냐? 아무도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어요. 갇혀 있어요, 지금. 예. 시세가. 거기에 웃긴 거는 자, 매집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지금은 누구에 의해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데 예. 지금 과연 이 주가가 이대로 그냥 내려갈까? 그건 아닙니다. 예. 자, 12,000원에 사셨는데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12,000원 밑에서 추가 매수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그렇게 하세요. 올라가는 거 보고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늦습니다. 차라리. 얼마쯤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나 할까요? 뭐 지금 자리 50원, 100원 차이가 그래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자, 우리가 대신에 이런 종목군에 대한 부분에서 왜 제가 11,300원을 매수 가격으로 정해드렸냐면. 네. 자, 결국에는 빠지더라도 요 자리가 무너지면 팔면 됩니다. 그게 1,700원이에요. 네. 자, 11,300원에 사서 1,700원 되면 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손절 자체는 굳이 해봤자 4%예요. 그렇죠. 대신에 수익을 내면 언제까지 갑니까? 그거는 이때부터는 바닥권역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게. 맞잖아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를 할 때도 좀 더 중요한 가격대를 보고 매수를 하시고 리스크를 적게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11,300원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추가 매수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대신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드리면 예. 자, 요 자리 12,500원 그리고 12,300원 요 자리에서는 무조건 한번 걸립니다. 한 번만에 돌파를 못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봤자 수익이 얼마 안 되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 자리에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간다면 그때는 15,000원까지 또 갑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크루셜텍은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비중을 좀 더 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비중을 그냥 10,000원, 한 11,000원쯤에 이게. 예.
어디가나 만 한 500원쯤에서 실어야 되나? 여기까지 15,000원까지 안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내려갈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돌았으면 좋겠는데, 마음으로는. 돌아서면 더 못 사잖아요, 어머니. 아니, 사야죠. 네. 그러면 같은 12,000원에 사게 될 거 아닙니까? 돌아서기 시작하면. 아이고, 그 12,000원에 지금 11,000원까지 내려가는데 굳이 12,000원 살 필요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11,500원이니까 네. 그때쯤에서 그러면 자, 어머니 추가 길게 가능하다 얘기하실수록 어머니 말고 또 다른 분들이 지금 사는 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군이 많이 안 갑니다. 예. 개인들이 많이 사면요. 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즐거운 투자, 행복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성격이 상당히 밝으신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또 전화인데 전화 한번 받아보시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요. 예, 예.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예, 149,000원이고요. 한 15% 정도 했습니다. 149,000원에 15%요. 예, 손실이시군요. 예, 예. 어제 혹시 그 방송 보셨나요? 천상클럽 아니요. 방송?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어제 삼성 SDI 매수해도 될까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매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15% 비중이시니까 차라리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이 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삼성 SDI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어떤 점이세요? 약간 더 빠질까봐요. 더 빠질까봐? 예, 더 빠질까봐요. 사실 삼성 SDI를, 이 대기업 아닙니까? 대형주잖아요. 이 대형주로 접근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접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의 가치를 보시고 접근하셨다면, 네, 지금 자리는 더 빠질까봐를 고민하기보다는, 이 기업이 조금 더 싼 자리에서 매수 기회를 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삼성 SDI는, 장기적인 목표가를 18만 원을 제시해드렸었거든요. 18만 원이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분명히 당연히 높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가담해서 조금 더 매수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삼성 쪽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투자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역시 투자를 확대시켜 나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은 IT 쪽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중심에 있는 건 분명히 삼성 SDI가 될 겁니다. 네, 모든 그 가전제품 쪽, 전자제품 쪽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 SDI고요. 삼성 SDI도 올해 투자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고, 그 투자 가운데서는 소형보다는 대형 자동차 쪽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소형보다는 대형 쪽에서의 그 부가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에 대한 1분기 실적 편견은 분명히 버리시고 지금은 이 기업의 가치만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15% 정도 비중이시잖아요. 5%는 5%는 또 5% 이렇게 분할로 해서 15%를 더 매수를 하시든 아니면 과감하게 한 번 더 그냥 15% 매수하고 그다음에 올해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든 지금은 비중을 늘리는 시기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확신을 가지세요. 삼성 SDI 결코 죽지 않을 겁니다. 이 기업은 네, 분명히 투자자분한테도 네, 분명히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될 그런 주식이니까 네, 지금 당장 잠깐 힘들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18만 원 이라든지 또는 그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충분히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기간만 좀 따지시고 그 다음에 조금만 느긋한 자세로 네, 좀 지켜봐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죠.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전화인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성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인트로메딕이요. 인트로메딕이요. 네. 시세가 한번 나왔네. 자,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매수가가 상승 시작할 무렵에 매수를 해서 좀 높아요. 15,950원에 30% 보유하고 있어요. 15,950원에 30%요? 예.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어머니?
저는 이게 상승 시작인 줄 알았더니 제가 매수하고 나서 또 계속 쭉 빠져갖고 지금 심정 같아서는 그 매수할 때 심정은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지금 심정은 매수가까지만 좀 가졌으면 아니면은 그 매수하는 날에 그 정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게 네. 궁금하네요. 그래요. 예. 자, 일단은 저의 의견은, 예. 일단은 팔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예, 자, 이게 회사 자체는 네.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캡슐 내시경이라고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회사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자꾸 빠지는 데서 자꾸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예. 힘겹네요. 예, 그래요. 요게 이제 아시다시피 뭐 캡슐 내시경에 대한 회사인데 우리가 예. 이제 보셔야 되는 게요. 이제 그 신기술 이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 그 캡슐 내시경에 대한 뭐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외국의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발달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국가들에서도 분명히 인트로메딕과 동종업종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과연 인트로메딕이 글로벌적으로는 세계 점유율 몇 %를 차지하고 있을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기업이 8%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이 독과점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아직까지 외산에 대한 수입이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인트로메딕이 하고 있는 그 캡슐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니치 마켓, 즉 작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의 규모가 아직까지 상당히 작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캡슐적인 부분을 써야지만 이 기업에 대한 것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효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이 기업이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어야 돼요. 근데 실적은 안 좋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앞으로의 트렌드적인 부분과 성장적인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기업이에요. 네. 예, 그러면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고가 권역에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뭔가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게 없어요. 지금의 이 시장을 획기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줘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차트적으로는 그냥 이게 박스권 돌파네 쉽게 생각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정말로 사서 이거를 돌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여기에 얼마만큼의 돈을 써야지 이 가격권을 돌파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이 가격이 고가 권역인데 맞죠? 네. 그러면 뭔가 이 회사를 확실하게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돈을 크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도 크게 안 나옵니다, 사실.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는 거고, 왜 근데 지금 자리에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좋아지는 것도 굳이 없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점유율이 안 좋은 것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굳이 주가가 더 빠질까? 그런 거는 제가 볼 땐 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4,400원이 저가 권역이고 고가 권역은 16,000원대인데 이런 박스권이 좀 더 유지될 확률이 제가 볼 때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조금 드릴게요. 뭔가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자, 뭔가가 뭐 추가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또. 왜 추가 상장을 하겠습니까? 좀 더 다른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추가 상장을 하는 거예요. 투자를 받아서 돈으로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요. 자, 중국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러면 중국 매출이 어떻게 뛸 것인가를 확인하셔야겠죠. 맞죠? 제 말 좀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그 지금 중국 모멘텀 그거를 좀 기다려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맞아요. 딱 그 말입니다. 지금은. 예. 그러면 지금은 4월 13일까지는 이때 올라올 때는 뭐였어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뉴스가 노출됐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이 올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가 권역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안 샀죠. 만약에 얘네들이 정말 돌파할 것 같으면 여기 샀겠죠.
그리고 주가를 밀었겠죠. 하지만 고가군역에서 안 사고 그냥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밑에는 뭔가가 있다라고 보시고 박수권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대신 손절가는 13,300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죠. 예.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예, 순저가 13,300원이고, 그러면은 그 중국 모멘텀이라는 것은, 물론 전문가님들 자세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지 혹시. 기간 자체는 제가 방송 중에는 그것을 말씀드리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긴 조금 곤란하고요. 네. 뭐 강연회라든지 아니면 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그때는 말씀을 속 시원히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할게요. 맞습니다. 예, 강연회 한번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강연회 홍보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둘 다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먼저 토요일은 인천 쪽에서 강연회가 진행이 되고요. 인천 동부지점입니다. 굴포천역 8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메디캐슬 빌딩 2층에 동부증권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목동 WMC 지점 NH투자증권에서 강연회가 개최가 됩니다. 자, 시장 변곡점 안에서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 그 자리에 오시면 힘드신 분들은 그 안에서 결과를 또 시장 안에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강연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